라디오 잡음 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해요. 여기는 MBC 표준 FM입니다. 1988년 3월 15일 화요일 오전 7시 뉴스입니다. 그때 24살 갓 결혼한 며느리였던 저는 시댁 작은 부엌 구석에 있던 낡은 라디오를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했죠. 올림픽이 어쩌고 강남 집값이 300% 뛰었다는 뉴스가 흘러나오던 그때 설마 그 라디오 속 한 문장이 우리 가족의 운명을 뒤흔들 줄은 정말 몰랐어요. 아니, 아마 그 시대를 살던 사람들은 다 그랬을 겁니다. 라디오 하나에 온 집안이 귀를 기울이고 쌀감 뉴스 하나에 식구들 표정이 달라지던 그런 시절이었으니까요. 저는 1964년에 태어났어요.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운동 노래가 온 동네에 울려 퍼지던 때죠. 우리 집은 가난했지만 사람이 다 비슷비슷하게 살던 시절이라 가난이 특별히 느껴지지도 않았어요. 아버지는 새벽마다 시장에 나가셨고 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셨죠. 그러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스스로 서울로 올라와 취직했습니다. 1982년 18살 때였어요. 서울은 정말 다른 세계였어요. 명동에 양장점이 줄지어 있고 백화점 쇼윈도는 반짝이는 물건들로 가득하고 거리에는 컬러 TV 광고판이 번쩍거리던 시절이었죠. 저는 작은 무역회사에 타이피스트로 취직했고 거기서 제 남편을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성실하고 참 착한 사람이었죠. 어머니가 시장에서 김밥집을 하신다는 걸 알았을 때도 저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는 사랑한다고 믿었고 그 나이엔 그게 전부였으니까요. 시어머니는 아주 시원시원한 분이셨어요. 키도 크고 목소리도 크고 우리 아들 대학까지 보냈어. 내가 이 김밥으로 하고 늘 호탕하게 웃으시던 분이죠. 그런데 저에게는 은근히 비수가 되는 말투가 많았어요. 니네 집은 어려워서 그런지 몸이 약하네? 며느리 그릇은 뜨거운 물에 2번 헹궈야지. 니네 집에선 이런 거 안 가르쳐 줬니? 우리 아들은 내가 고생해서 키웠어. 너는 뭐 해준 게 있어? 저는 그때도 그냥 웃고 넘겼어요. 시집살이라는 게 원래 이런가 보다 하고요. 그리고 사실 저에게는 시어머니에게 숨기고 싶었던 비밀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해 재개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김밥집이 있던 그 동네가 철거 지역으로 지정됐고 어머니는 상상도 못했던 금액의 보상금을 받으셨어요. 시어머니는 처음 통장을 받아들던 그 순간 손이 떨리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맞아요? 하시면서요. 그날 이후 어머니는 달라지셨어요. 강남에 큰 아파트를 사고 수입 가구를 들이고 백화점 VIP처럼 쇼핑을 하고 그런데 저를 향한 말들은 더 날카로워졌습니다. 너희 친정에서 뭐 해줄 수 있는 게 있어? 집도 우리가 해줬지? 생활비도 우리가 대지? 너는 우리 집 덕에 강남 사는 거야. 이 집 사는데 2억 들었다. 니네 친정은 평생 모아도 못 모을 돈이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굳이 말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왜냐면 사실 우리 집은 가난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는 경상도에서 제법 큰 섬유 공장을 운영하셨습니다. 직원도 100명이 넘었고 박정희 정권 때 중화학공업이 성장하면서 아버지 회사도 커졌죠. 저는 충분히 대학도 갈 수 있었지만 제가 원해서 서울로 올라와 취직한 거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결혼할 때 아버지께 부탁했어요. 아버지, 우리 집 이야기 시댁에 절대 말하지 말아 주세요.
돈 때문에 결혼했다고 보일까봐 싫어요. 그땐 그게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시어머니는 점점 부동산에 빠져들었습니다. 신문을 펼쳐놓고 하루 종일 전화하고 지금 안 사면 2천 더 오른다는 말에 바로 계약하고 남편에게는 회사를 그만두고 부동산을 하라며 압박을 하셨죠. 남편은 그 사이에서 점점 지쳐갔고 저는 숨이 막혀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는 시장에서 우연히 옛 친구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들으셨죠. 내 며느리 섬유 사장님 딸이잖아. 그 순간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버렸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저를 보자마자 따졌죠. 너네 아버지 사장이라며? 왜 숨겼어? 왜? 그날 우리는 서로에게 가장 아픈 말들만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배신감에 공격적이었고 저는 억울함에 울면서 변명했고 남편도 집안도 완전히 흔들렸습니다. 우리 이사 가자. 남편이 처음으로 그렇게 말했을 때 저는 정말 큰일이 났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의 갈등 따위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어요. 1997년 IMF가 터졌거든요. 시어머니가 부동산에 넣어둔 대부분의 돈은 한 달도 안 되어 반토막 났습니다. 목동 아파트 강북 땅 팔리지도 않았죠. 그 충격에 시어머니는 쓰러지셨고 병원에서 한동안 누워 계셔야 했습니다. 병실에서 어머니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며느라, 내가 그동안 너무 못되게 굴었지 미안하다. 그리고 이렇게 덧붙이셨죠. 나는 무서웠어. 평생 가난하게 살다가 돈이 생기니까 잃을까 봐 무서웠어. 너네 집이 잘 산다는 걸 알았을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서 그게 더 무서웠어. 그 말이 저를 울렸습니다. 어머니는 저를 미워한 게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 했던 거였어요. 저는 어머니 손을 꼭 잡고 말했죠.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가진 게 아니라 어머니라서 존중했어요. 그날 우리는 비로소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니는 IMF 이후로도 10년을 더 사셨어요. 잃은 돈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우리가 얻은 건 더 컸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것. 서로를 오해하고 상처 주고 또 이해하고 다시 손잡는 과정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제야 알게 되었거든요. 지금 저는 환갑이 넘었고 손자가 뛰어다니는 집에서 옛 사진을 들여다보며 이런 이야기들을 떠올립니다. 손자가 물어요. 할머니, 이 사람 누구예요? 증조 할머니란다. 참 강하신 분이셨지. 사이 좋았어요? 저는 웃으며 대답합니다. 처음엔 어려웠단다. 하지만 나중엔 정말 좋았어. 서로를 이해하게 됐으니까. 돌아보면 우리를 갈라놓은 것도 붙여놓은 것도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그 시대가 너무 거칠었고 다들 살아남으려고 버티느라 힘들었던 것뿐이죠. 혹시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나요? 가족 때문에 마음 아팠던 순간, 말 못하고 삼켰던 오해, 돈 때문에 생긴 상처들. 혹시 있다면 오늘 저한테도 살짝 들려주실래요? 누군가에게는 그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될 수 있으니까요.